자, 서정인의 호송 봅시다. 자, 일단 서정인은 일단 되게 유명한 작가죠. 어. 강으로 가장 유명하고 이 서정인 작품은 되게 어렵습니다. 너네들이 나중에 수능에서 만날 확률도 굉장히 높아. 그래서 후송도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도 높고 강이라는 작품은 워낙 유명하고 수능 특강에 요즘 많이 실리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일단은 제목의 의미부터 보면 후송이야, 후송. 후송이 뭐야, 얘들아? 후송? 보통 우리가 어, 뒤늦게 이송하는 거죠. 근데 왜 이송을 하지? 보통 이유가 뭐예요? 아파서죠. 그래서 뭔가 어디를 다쳤거나 아니면 몸이 불편해가지고 보통 너네들이 이제 곧 가게 될 군대에서 쓰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이송되는 걸 후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파서 제대하면 의가사제대. 아파서 어떤 병원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송되면 후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방, 후방 이런 용어도 있지. 후송이는 일단 제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군대 이야기고 얘의 가장 중요한 일단은 하고 싶은 말은 이 소설에서 하고 싶은 말은 진실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기 주인공이. 어. 나는 귀가 아파. 귀에 그 이상 징후가 있어요. 이명처럼. 그래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데 계속 답답한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읽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거기서 오는 약간 정신적인 상처에 대해서 말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 사실은 한 개인이죠. 우리가 병원 같은 데서 우리 보통 개인이 아프면 치료를 해주거나 아니면 조치를 해주는 게 당연한 거죠. 어.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군대니까 아프니까 당연히 병원으로 후송해 줘야 된단 말이야. 어. 조금 내가 치료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을 시켜 줘야 되는데 이 사회라는 공간 자체가 이 집단이라는 게 어때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뭐 절차가 중요하고 어. 개인보다는 이 개인의 뭔가 아픔이라든지 고통보다는 이 사회의 뭔가 절차라든지 아니면 이 사회의 구조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개인이 어때? 어, 상처받는 이야기다. 상처받는 이야기. 그래서 이러한 사회의 비정함을 조금 비판하는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읽어볼 건데 전체적인 줄거리를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게요. 뒤에 선생님이 그 내용 자체는 되게 꼼꼼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작품 분석도 해놨고 그 다음에 뒤에 좀 넘어가다 보면 여기 있는 문제는 이제 학교생 문제예요. 학교 그 문제. 요약 정리돼 있지. 여기는 이제 해체돼 있는 이쪽 부분. 그래서 이게 보면 일단은 너네들이 시점 같은 것도 좀 놓친단 말이야. 우리 지난 시간에서 시점 문제 나왔어 안 나왔어? 서술 상의 특징 관련해 가지고 시점 문제 나왔죠? 근데 그걸 틀리면 안 되지. 소설은 서술상의 특징 무조건 나왔는데 일단 전지적 작가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놔. 이따 이거는 좀 정리를 할 거고 특징 같은 경우는 외우세요 그냥. 대화를 통해서 일단은 진행이 된다. 이런 게 이제 선지가 되니까 학교 시험에서. 그리고 중심인물의 내면 서술을 통해서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뭐 이런 것. 갈등 같은 경우는 대화를 통해서 많이 잘 드러나고 그리고 중심인물의 내면 서술을 통해서 심리가 부각되고 있다라는 것. 그 인물들 성격 같은 경우 나오는데 일단 이 발췌된 부분에서 주요 인물은 성중입니다. 성중이. 얘가 아파. 그래서 좀 생략된 줄거리를 오른쪽으로 좀 넘어와서 보면 여기 있는 거는 다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더라. 자, 전체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자, 티나이투스라는 이 희귀병이에요, 희귀병. 귀양 귀병을 앓고 있는 이 성중이가 육체적 고통은 없지만 귀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후송을 원합니다. 불편할 거 아니야. 어쨌든 이것도 고통이지. 그 소리가 난단 말이야. 근데 그러한 자각 증세에 불과한 귀속 소리는 이를 군의관의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럼 전체적인 갈등 양상은 성중이와 군의관의 갈등이야. 성중이는 아프다고 호소하고, 어. 그래서 귀병 호소인이야. 귀병 호소인. 근데 군의관은 문제 없다 하고 후송 안 시켜주려고.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일단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전에 그는 휴가에서 귀대 도중에 지나가던 군용차에 편승하여 달라고 손을 들었으면 차는 그냥 지나가. 그래서 순간적이나 그 차를 저주했다. 이 저주에 대한 얘기도 시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저주를 했어요. 근데 이 차가 전복당합니다. 내가 속마음으로 전복을 저주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에이." 막 이러면서 속으로 저주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실제로 잘못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상가가 생기고 그로 인한 불안. 그걸로 어떻게 그 불안으로 인해서 뭘 하냐 사격장에 가서 권총을 난사해. 빈 깡통에다가 탕탕탕탕탕탕 계속 쏴요. 그 이후에 이 기병이 생겨요, 기병. 그러니까 이러한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죠.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상처. 우리 이거를 이제 수능형 코드에선 트라우마라는 개념으로 배워요. 엄마의 말뚝이라는 작품 알아? 아들을 잃고 막 다리 부여잡는. 우리 정규 때 했었는데. 그래서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군대와 관련된 소설에서는 이런 트라우마를 소재로 한 그런 작품들이 많단 말이야. 음.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 부분은 이 귓병이 왜 생기냐 여기 좀 뒤로 넘겨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음 이 중간 부분 이 기울림이 왜 생겼냐 앞에서 봤듯이 속으로 저주했는데 실제로 잘못됐어. 그로 인한 약간의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떻게 권총을 난사해 어디다가 빈 깡통에다가 45구경 권총으로 45구경 알지? 배그 해봤죠? 150발을 난사합니다. 150발 땅땅땅땅땅 깡통에다가. 음. 그러면서 이제 귀에 병이 생긴 거야. 피기병이. 근데 이건 뭐냐? 결국에는 뭐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떻게 폭력성, 실존적 분노라고 여기서는 표현이 돼 있는데 어, 약간 그 폭력성을 표출함으로써 생긴 병이죠. 음. 이거 스트레스야 결국엔.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폭력성 노출로 인해서 생긴 귓병. 이 정도면 됐지. 그러고 나서 이제 막 "후송해 달라." 하다가 중간에 어떤 내용도 나오냐면 전체적인 줄거리를 내가 좀 말해 줄게 쭉. 그러다가 이제 뭐 아는 사람을 만나요. 아름아름으로 그 진단서를 받습니다. 청력 관련된 청력서를 받아요. 그래서 얘가 가고 싶은 후송 병원은 정해져 있어. 국군 수도병원이에요. 제일 큰데. 어. 근데 거기 가고 싶다고 해 가지고 그 진단서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발체 부분은 어디냐? 앞으로 다시 와서 본문 부분으로 올게요. 여기 시작하는 부분. 여기의 공간은 뭐냐? 공간이 좀 중요합니다, 여기서. 50 야전 병원입니다. 여기. 아, 지금 여기서 진행되는 공간은 50 야전 병원. 이전에 이미 그 청력서를 봤습니다. 청력표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약간의 조금 나한테 호의적인 사람을 통해서 호의적인 진단을 받은 상태야. 그러고 나서 여기 50 야전병에 왔는데 여기 있는 군의관은 나를 후송시켜줘, 안 시켜줘? 안 시켜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군의관과의 아까 우리가 말했지만 이 작품은 뭐가 핵심이다? 대화를 통해서 갈등이 드러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럼 어디 아프세요? 어디 봅시다. 그럼 이 그는 누굴까? 우리가 알겠지만 군의관이 되겠죠. 이 군의관은 성중의 왼쪽 귀를 들여다보았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문제가 있는 귀예요, 왼쪽이. 이쪽은 이상이 없고 그럼 오른쪽 저쪽을 봅시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불편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른쪽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귀에서 소리가 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봐봐. 말을 하는 걸 봐봐. 후송하라고 소리가 납니까? 뭐 하고 있어? 이거 맞짱 뜨자는 거죠. 지금 비꼬고 있어요. 비아냥거리고 있어. 농담할 기분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기분이 좀 상하죠, 이러면. 나는 진짜 아픈데. 나의 진실은 진짜 고통인데.
농담할 기분 아닌데요. 그러시겠죠. 농담은 그만둡시다. 진찰도 끝났어요. 이상 없어요. 퇴원하세요. 그럼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후송이 됐어 안 됐어? 후송이 지금 막힌 거죠. 후송 안 시켜줍니다. 후송 안 시켜줘. 군의관이. 아니 퇴원은 성중이는 군의관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다. "나 아프다고." 약간 이런 거죠. 다 나은 사람이 하는 거겠죠. 그러니깐 군의관이 "나을 것 없어요 장교님은." 아니 그럼 제가 여기 놀러 왔단 말입니까? 그리고 나을지 안 나을지도 치료도 안 해 보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치료할 게 없다는 말씀이다.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거의 꾀병 취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이해돼요? 그래서 군의관은 나의 말을 무시하고 있어요. 나의 병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냥 '야 얘 또 꾀병이네.'라는 생각을 하고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후송 안 시켜줘요. 그때 이제 성중이가 이 앞의 내용을 내가 잠깐 말했지만 나한테 약간 호의적인 아름아름 그러니까 아는 사람을 통해서 받은 그 청력표를 꺼냅니다. 음. 그 단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병이 없는 것 아니겠죠? 혹시 도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하면서 뭘 꺼내요? 청력표를 꺼냅니다. 청력. 얘는 뭐야? 객관적인 자료지. 이거는 먹혀요. 어. 내가 아프다고 아무리 호소하는 거 진실은 통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처음에는 "후송 안 돼요."라고 했잖아 위에서는. 후송 X였죠. 근데 이거를 뒤에 부분에서는 이제 후송이 가능해져요. 물론 내가 원하는 데는 가지 못하지만. 그래서 결정을 번복하게 되는 그러한 소지입니다. 계기가 됩니다. 결정을 번복하는 계기다. 청력표를 통해서. 저 전문의 진단 결과 있습니다. 군의관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러셔죠? 그는 청력표를 받아봐 보면서 말했다. 그러나 아픈 것은 군의관이 아니니까요. 성종이는 군의관을 주시했다. 군의관은 청력도표를 대강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 아래에 있는 영문으로 날인된 군의관의 의견란에 멎었다. 어, 잠시 침묵이 흘렀고 성종이는 눈을 돌려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풍경이 좀 나와요. 백약나무 잎들이 하얗게 펄럭이면서 떨어지고 있었다. 알았습니다. 군의관이 고개를 들면서 말했다. 결정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는 번복됐죠. 여기서 알다시피 번복. 다 계세요. 그리고 이건 병상일지 첨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중이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군의관은 성중이를 데리고 위생병을 불렀다. 김상병, 문중이더러 이 장교님 그 후송 상신하라고 그래. 이 상신이라는 용어 자체는 보고입니다. 보고. 절차가 중요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형식적인 절차를 중시하는 분이죠. 자, 형식적인 절차. 이렇게 성중이가 어디로 가게 돼요? 여기 50 야전병원에서 어디로 가? 제17 후송병원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천재가 나올 수 있어. 공간 이동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이동도 분명히 있습니다. 공간적 배경이 변화하고 있어요. 맞나요? 그래서 생략된 줄. 그렇게 이제 성중이는 제17 후송병원으로 갑니다. 17 여기 병원으로 가. 후송되어 입원을 하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다. 오디오 미터 검사 결과지. 오디오 미터 검사 결과지 너네 해봤지 옛날에. 학교에서 한 번씩 해봤을 거야 이거. 손 드는 거. 들리는 쪽에 손 드는 거.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있게 나오죠. 여기서 하면. 근데 여기서 하면 이거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제 정상이 나오는 거지. 이거 검사지 청력표를 보여주고 겨우 입원한 뒤 자,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게 된다. 귀는 결국엔 이비인후과니까. 성중이는 더 나은 특별 치료를 위해 수도 육군병원으로 후송되길 원한다. 얘가 가고 싶은 병원은 여기야. 뒤에서 나오지만 여기가 이제 이비인후과는 제일 크고 좋단 말이야. 음. 자, 그렇게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리로 후송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리로는 뭐야? 어디야?
얘가 가고 싶어하는 수도 육군병원이죠. 이거 수도 육군병원으로 가고 싶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군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글쎄 이 청력표 의견란에도 군의관은 병상일지에 첨부된 청력표 도표를 펼쳤다. 특별 치료를 위해서 수도 육군병원에 후송 입원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이 의견과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이 의견, 청력표의 의견과 여기서의 후송 방향은 어때요? 별 문제라고 합니다. 별 문제. 상관이 없어요. 또 다른 문제다라는 거야. 결국 또 다른 절차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다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후송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아니야. 그건 또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야. 수도병원으로 입원해서 특별 치료를 꼭 받아보라고 말씀하시던데 여기서는 수도 못 가요. 수도병원 못 갑니다. 응급 환자, 진짜 급한 환자 외에는 음 뭐 위궤양으로 위가 터진 환자 같으면 야전병원에서 수도병원으로 후송을 합니다만 이 정도 가지고는 이 귀병 가지고는 못 갑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중이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어느 병원이 그다음으로 시설이 좋아요? 그 외엔 다 비슷비슷하죠. 대구가 좀 낫지. 그나마 좀 대구가 낫다라는 거지. 그러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 수도로 후송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수도로 가고 싶은 거죠. 여기를 벗어나면 수도 가는 건 더 어려워요. 수도가 이비인후과 시설이 좋다는 이야기지 일반적으로 보면 명칭은 육군병원이지만 후송병원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후방 육군병원으로 후송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못 간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거기는 병상 수도 적어서 항상 환자 수가 넘치니까. 그런데 후방 육군병원에서 그리로 후송되겠어요? 라는 거지. 얘들아 상황 잘 이해해야 돼 여기서. 어떤 상황이야? 성중이는 어디 가고 싶어? 어느 병원 가고 싶어요? 수도병원 가고 싶어. 근데 지금 여기 어디 왔죠 지금? 17 왔어. 17 야전병원에 있는데 17 야전병원에서는 못 보내준대. 갈 수 없대. 진짜 응급 환자 아니면 쉽지 않대. 그 절차가 안 된대. 그러면 그다음으로 좋은 데가 어디냐? 대구래. 근데 다른 데 가면 거기서는 수도 더 못 간대. 이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못 가는 상황이죠. 어. 이제 가려면 여기서 가야겠군. 그럼 무조건 여기서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어. 근데 여기선 그리로 보내줄 수 없습니다. 여기선 못 가요. 이거 되게 답답한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못 가고 다른 병원 가면 더 못 가. 그죠? 그리고 어디로 후송 가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후송이 되느냐 하는 것부터 생각해 봐야죠. 그럼 여기 봐봐. 후송을 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후송을 가는 입장은 누구예요? 성중이죠. 근데 후송이 되냐 안 되냐는 절차적인 거죠. 그럼 얘는 군의관의 입장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후송이 되느냐라니요. 입원 환자에게 적당한 치료 방책이 있으면서 그건 후송시키는 거 아니에요? 자, 입원은 내가 시켰지만 후송은 내가 안 시켜요. 따로 뭐가 있어? 후송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의와 절차를 걸쳐서 갈 수 있는 거죠. 군사령부 의무, 뭐 참모부에서도 나오지요. 그리고 개인 후송도 없어요. 다 뭐예요? 집단 후송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후송은 내가 안 시킨다. 여기서 시킨다. 심사위원을 통해서 이 회를 통해서 하는데 그거조차 개인 후송이 아니라 집단 후송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담당 군의관 의견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거의 결정적일 텐데요. 근데 물론 그렇죠. 그러나 보장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자, 군의관은 성중이의 병상일지를 서랍 속에 집어넣었다. 자, 그럼 서랍 속에 왜 넣어? 그리고 딴 환자들을 한 묶음 책상에 내놓으면서 이거 언제 다 본다.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어, 자, 딴 데 가자 이거죠. 딴 데 가자. 여기 있지 마라. 귀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뭐야? 지금 얘 거 여기다 넣고 이만큼을 꺼내서 올려놓습니다. 나 할 일 많아. 너 가 이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간접바랍니다 여기서. 인물이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죠. 자,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집에 가라. 나 바쁘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렇게 성중이는 병실로 돌아갔다. 병실은 이미 낯설지 않았다. 빈 벌판에 천막을 치고 풀을 깔아 그 위에는 지내는 야영도. 며칠 밤을 자고 나니 아늑한 곳이 되지 않았다. 아무리 허술해도 성곽은 성곽이었다. 대위는 작업복을 입은 채 침대 위에 비스듬하게 누워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야구 중계를 듣고 있었다. 라디오라는 소재가 이제 또 나옵니다. 그럼 여기 대위가 나와요, 대위. 그는 성중리에게 노여운 낯빛을 살피면서 초진 결과를 물었다.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병자들이겠죠. 성중이는 대강 이야기해줬다. 듣고 나서 대위는 충고했다. 아, 약을 써요, 약을. 약이 뭐예요, 약? 나도 50야전에서 일로 넘어올 때 뭐 썼어? 바이로스로이, 함부로는 썼잖아요. 담배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약이 뭐예요? 결국에는 뇌물을 써라라는 거지. 그게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뇌물을 써요, 그냥. 은밀한 뒷거래를 하세요라는 의미야. 이쁘다고 하지 말고 그냥 돈 써라. 아, 그래요? 환자가 되레 의사에게 약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얘는 이해를 못 해. 생각을 해봐. 의사가 환자한테 약을 쓰는 거지, 얘들아.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너가 약을 써야 된다. 돈을 써야 된다. 뇌물을 써라. 이라는 거지. 성중이는 생각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의사라고 다 건강한 건 아닐 테니까. 아, 써봐요. 생각했던 것보다 빠를 테니까 효과가. 그럴 기분 안 나요. 까짓 건 내버려두면 어때요? 지 알아서 하겠지. 성중이는 내뱉은 말하고 침대 위에 길게 누워버렸다. 자, 대위는 좀 뭐 너네들이 군대를 안 가서 모르겠지만 선생님 근데 대위가 더 높잖아요. 근데 왜 존댓말 써요? 라고 하겠지만 뭐예요? 다른 부대니까 원래 존칭을 해줍니다. 군대 가면 너네들 알 거야. 다른 부대면 그 계급과 상관없이 아저씨라고 합니다. 아저씨라고. 아, 너네도 이제 곡하겠네. 불쌍하다. 생각했던 것보다 빠를 테니까 효과가. 그렇게만 안 나요 하면서 침대에 눕습니다. 대위는 50에서 성중이와 같이 온 대장 대위는 곧잘 서울에서 갔다. 서울에서 갔다. 자, 밤에 나가서 며칠씩 묵고 오곤 했다. 성중이는 라디오를 잡고 이 라디오란 소재를 좀 잘 봐봐. 기대를 가지고 그러나 실망을 거의 예감스러 하면서 스위치를 켜곤 했다. 기대를 가졌지만 결국에 실망했대. 그 이유에 대해서 B에 나옵니다. 성중이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누군가의 그 말, 언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어때? 진절머리가 나 있는 상황이에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라디오를 통해서 조금 힐링하려고 한 거야. 근데 그의 예감은 되게 들어맞았다. 기대였지만 실망했죠. 아나운서의 말이 나와요. 막 샬라샬라샬라. 뒤늦은 유행가 하나 들려주고는 문학 소녀같이 넋두리. 이 말. 그게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 성중이에게는. 늘어놓곤 했다. 가슴에 맺힌 것을 뻗치면서 키우는 놀라운 관연하게 들려주면 반드시 그의 하는 굴소리가 마이너스. 이런 거야. 어떤 노래를 가서 뭐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음악을 좀 힐링하려 했는데 실망은 뭐야?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라디오에서. 어. 좀 조용히 좀 힐링하고 싶었는데 그 말, 넋두리, 군소리 같은 게 나오는 거지. 대화가 번거로워지고 말마저 귀찮아졌 생각하기조차 싫어졌을 때 돌부처가 되지 않는 방법은 음악이 있었다. 왜? 그럼 음악은 플러스죠. 음악은 뭐가 없어? 강요함이 없어. 언어, 마이너스 이상의 것을 말해줘. 불완전하고 오해 가능성이 많았으나 그만큼 신경의 소모가 적었고 편리했다. 어. 음악을 들으면 제멋대로 상상하고 있을 때 한정된 이미지를 강요하면서 참섭해오는 그 언어는 질색이었다. 언어에 대해서는 계속 부정적인 겁니다. 부정적. 그래서 부정적인 거부감이 있는 거죠. 그럴 때면 그는 라디오를 발길로 차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면서 스위치를 꺼버리곤 했다. 차라리 뭘 택해? 침묵을 택하자는 것이었다. 왜? 침묵은 금이 아니었으나 언어보다 즐겼다. 그럼 이런 거야. 음악이 제일 좋지만 어때요?
음악이 없어요. 왜? 라디오를 틀면 다 언어야. 그죠? 여기서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 넋두리나 궁소리만 나온단 말이야. 듣기 싫어. 그래서 차라리 뭘 선택해? 침묵. 이 정도죠. 언어보단 침묵이 낫고 침묵보단 음악이 나은 거지.